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농부 데이빗경입니다. 자, 오늘 12월 27일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위치는 의왕에 있는 세아벤 서비스 센터 겸 쉐보레 서비스 센터입니다. 오늘 왜 왔냐? 제 유튜브 효과가 좀 있었나? 오늘 리콜 하러 왔습니다. 부속을 리콜하러. 많이 세아벤에 대해서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위험했던 동력 끊김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해결되는 게 두 번째로 완충했을 때 300km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은 이 두 가지 뿐이지만 공기압 센서에 대한 거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차차 한 단계 한 단계씩 교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마다 연락이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AS 신청을 했던 게 뒤에 판스프링에 대한 그건가 봐요. 그게 좀 소리가 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하여튼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라고. 그래서 오늘 시간 내서 왔습니다. AS 상에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다. 다만 좀 지리자동차에서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좀 늦었다는 점, 해결은 해준다라는 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순회를 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다 돼 있긴 한데 저희 원주에도 서비스 센터가 생겼습니다. 빨리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좀 땡겼어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의왕에 있는 쉐보레 에이스 센터로 왔습니다. 이 정비를 하면서 이게 살짝 봤는데 느낌은 역시 팬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대신 히팅 열선인가? 그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거는 앞에 쇼츠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와, 영하권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100km도 안 나오는 그런 현상. 근데 어느 전기차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조금 세다라는 거. 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면서 리콜 제품에 대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동력 끊김에 대한 이 증상들, 바로 주 배터리에 있는 릴레이가 불량이었던 걸로 나왔어요. 리콜 서비스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구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보조금이 끝난 상황이니까 2024년 보조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AS가 중국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모빌리티 네트워크에서는 열심히 콜을 해가지고 딱 전화로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전국적으로 지리자동차에서 전문 기술 AS 기사가 와서 리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 문자 못 받으신 분들 꼭 모빌리티 네트워크에 전화하셔서 내 차에 똑같은 증상들, 제가 말했던 증상 외에도 이거는 일반 차에서 아무리 전기차라도 좀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과감하게 전화하셔서 리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를 분해를 하고 릴레이를 꺼내가지고 다시 새 걸로 교체하고 다시 밀봉하는 해서 진공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거기 하면서 봤더니 역시 이 배터리를 식혀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팬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나왔고요. 대신 서비스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이 차는 히트 열선인가? 그거로 정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팬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소음이 있더라도 그게 좀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는 300km로 안 뜨고 그래도 한 250km로 맞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는 280 이때로 나오고 있어요. 어쩔 때 290이 뜰 때도 있고 282, 285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행을 시작하면서 배터리는 소모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300km로 뜨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을 하면서 뭐 공조장치 설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는가 동시에 그때부터 주행 가는 거리가 저절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다는 거는 지금 자기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차가 얼마큼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 그게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 외에도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량, 저런 분량. 근데 제 차에는 없었던 분량인데 그 추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점에 대한 거를 순회 점검을 해서 에이스를 무료로 교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빨리 제가 리뷰했던 거 토대로 증상이 있다면 얼른 가서 신청하시고 아니면 연락을 받으셨다면 빨리 교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기압 센서를 좀 요즘 형태에 맞게끔 국내에서 좀 변경 장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TPMS를 앞에 달아서 조금 마음에 안심이 놓지 TPMS가 없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노란불 켜면 또 초기화해야 되고 뭐하고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참고하셔서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리콜을 받고 나서 변화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은 시동 걸 때 보통 제가 에코 모드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그 상태 그대로 조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초기화 같이 기본 형식으로 바뀝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일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시작할 때 에코모드 필요하신 분들은 저처럼 에코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회생제동 단계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발견된 거는 글쎄 제가 이번에 발견된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기능인데 제가 못 느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원주에. 특히 이제 폭설 내릴 때는 고속으로 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전륜 방식이 아니라 후륜 방식이기 때문에 전륜보다는 좀 위험하고 그리고 제가 스노우 타이어를 아직 장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행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면서 다니는데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때 발견된 거예요. 분명히 비상 깜빡이 이거를 켜고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나 왼쪽으로 좀 좌회전 해야겠다 아니면 왼쪽 차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우선 탁 내렸더니 비상 전별등이 사라지면서 방향 지시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핸들을 꺾거나 아니면 다시 방향 지시등을 원위치로 놓으면 다시 자동으로 비상 깜빡이가 깜빡 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좀 변화된 점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점이 하나 생겼어요.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소리가 맺히는 거를 봤어요. LCD가 나오는 계기판 디스플레이 중에서 불이 들어오는 지점 거기가 이제 계속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보니까 하얗게 허리가 맺혀져 있는 게 안쪽으로 좀 그게 보였어요. 습이 찬다고 해야 되나요? 습기가 차는 느낌이 좀 보였습니다. 요거 관계자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전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디스플레이에 대한 오류 사항들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고 했었죠. 막
꼬이고 엉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터치도 잘 안 되고 블루투스로 해서 내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틀으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라디오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켜져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본사를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나눈 끝에 이게 참고해 두고서는 이제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바로 고맙다고 오히려 이런 정보 이런 불량사항이 있는 거 오류사항이 있는 거 알려줘서 고맙다고 2월 쪽으로 해서 정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버그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된다고 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같은 거, 자, 요것도 2월이나 3월 정도 그쯤에 업데이트 대대적으로 하면서 맞춰서 나갈 거라고 했고요. 앱에 대한 호환성,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내가 몇 프로 충전되고 있지? 이런 거를 살피는 이 앱에 대한 기능, 그것도 LTE망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통신이 될 수 있게끔 내 차 위치도 찾을 수도 있고 충전 상태가 몇 프로 차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 저처럼 세아밴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밴 스타일의 전기차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업차밖에 없습니다. 기필코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밴 스타일이 아니라 탑 스타일이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중국 기업차들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오류 사항들은 어느 분들은 제 영상 답글에 중국차 실망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지만은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경험상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떤 차를 고르셔도 자기가 원하는 환경 스타일이 맞다면 그 차를 구매하세요. 세아밴이든 뭐 마사다밴이든 뭐 요즘에 이틀밴도 뭐 사전 예약으로 신형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세아밴을 하실지 아니면 이틀밴을 하실지 이런 것 등등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2차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섭섭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에이스가 강력하게 얘기할수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차를 믿고 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를 많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신 없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23년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자 24년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at?